네, 안녕하세요. 한눈만 패는 자바스크립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TV BJ 기발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변수 호스팅과 함수 호스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행 컨텍스트를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이 실행 컨텍스트를 한 번 더 답습하는 것이, 이번 주에 설명해 드릴, 호스팅, 그리고 클로저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스터디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미리 코드를 적어 놨는데요. 노래는 안 나와요. 노래는 꺼놨어요. 네. EXA 컨텍스트라고 하는 제가 함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first 파라미터, 그 다음에 second 파라미터라고 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제가 넣어줬고, 이 execution 컨텍스트 함수 안에는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장 함수로 func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리턴 값으로 a 플러스 b 요 변수를 이제 갖고 있죠. 참조하고 있죠. 참조한다? 예. 가리키고 있죠. 음. 그래서 뭐 리턴 값으로 또 퍼스트 파라미터, 세컨 파라미터, 그 다음에 func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콘솔 로그를 실행시키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1000이 나왔죠. 예. 1000이 나왔는데, 일단 제가 실행 컨텍스트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그림 그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 코드만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이 XA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외장 함수 안쪽에 두 개의 요 변수가 있죠.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가 있고, 내장 함수 func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리턴 값으로 A 플러스 B가 있는데, 이 내장 함수는 외장 함수에 있는 변수를 이렇게 가져다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안에는 100이 들어가고 여기 안에는 200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func의 리턴 값은 총 30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여기 안은 3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rst 파라미터, second 파라미터, 그리고 플러스 func 실행함수, 여기는 이제 300이 들어가죠. 이걸 여기에다 이제 리턴 값으로 execution 컨텍스트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이 값에 대한 리턴 값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깥쪽에서 이제 execution 컨텍스트 함수 안에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300, 두 번째 파라미터로 400을 넣었으면은 여기에 리턴에 300이 들어가고 여기에 400이 들어가죠. 세컨 파라메. 그리고 여기는 이미 300이라고 하는 리턴으로 300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300 플러스 400 플러스 300 해서 1000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제 이걸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했었던 그 실행 컨텍스트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새벽 2시까지 했는데, 그때 시간이 길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그리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만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 일단 콘솔 로그를 조금 더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우고, 네. 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execution 컨텍스트 요걸 이제 실행시키면 어떻게 실행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실행 컨텍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잠시만요. 일단 텍스트 상자. 먼저 맨 처음에는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맨 처음에는. 이걸 무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네, 거의 무조건인 것 같아요. 무조건으로 만들어지고 그와 동시에
여기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다. 네. 그와 동시에 이 안에는 이제 활성 객체라는 게 같이 만들어져요. 활성 객체. 활성 객체.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그 변수 객체였나요? 변수 객체가 이렇게 같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 상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실행 컨텍스트예요. 실행 컨텍스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은 익스큐션 컨텍스트가 있죠. 익스큐션 컨텍스트. 먼저 그 전에 스코프가 만들어지나요?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는데 아이고, 여기에서 네, 실행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 순서. 여기에서 제가 그 틀리면 지적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 제가 좀 요새 복습을 잘 못해서 이렇게 스코프가 먼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예. 스코프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요거 배경을 좀 다른 걸 바꿀게요. 네, 이렇게 스코프, SCOP 스코프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exe 컨텍스트라고 하는 저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저 함수 exe 컨텍스트 이 함수가 이제 생성이 돼요. 이 함수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this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성이 되는 게 전역 실행 컨텍스트랑 활성 변수 객체, 활성 객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스코프 그리고 순서는 이제 exe 컨텍스트 이 함수죠. 그리고 나서 이제 this 객체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exe 컨텍스트 얘를 실행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네, 이렇게 가져와서 실행을 시키면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이제 exe 컨텍스트로 이렇게 실행 컨텍스트로 바뀌게 돼요. 예.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얘도 스코프를 가져요. 요거는 요 안이에요. 컨텍스트. 네, 맞는데? 암내시라님? 혹시 오타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가장 확실한 방법. 네.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코프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변수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니까 네. 변수 VARA랑 VARB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가 그래서 VAR A 그리고 얘는 VAR B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때 얘네들의 최초 값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100, 2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원래 최초 값은 undefined예요. 최초 값은 undefined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저 100이랑 200이라는 값이 할당되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undefined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나중에 결국 호스팅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그 함수가 있죠. func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func라는 함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리턴 값으로 또 func를 저희가 호출을 했잖아요. 호출을 했기 때문에 저 func에 대한 또 컨텍스트도 생성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끝에 func를 했죠. 그래서 여기가 func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이렇게 또 따로 스코프가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 빼먹었네요. ex의 컨텍스트 안에도 이렇게 this가 디폴트로 들어가요. 예. 맞다. 파라미터. 암넷이라님, 역시 제가 이거 다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다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다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현재 EX의 컨텍스트 안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퍼스트 파라미터, 세컨드 파라미터.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그 아규먼츠라고 하는 그 객체라고 해야 될까? 예, 그게 생성이 돼요. 왜 다들 근데 왜 가만히 있으셨던 거예요? 이걸 딱 짚어주셨어야죠. 예, 이렇게 아규먼츠라고 하는 저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저 객체가 이제 가리키는 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first 파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넘어가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이거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잘 보이시죠? 좀 크게 해볼까? 네. 그래서 이렇게 스코프 다시 정리하자면 먼저 스코프가 만들어지고요. EX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지금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규먼츠라고 하는 객체를 이 함수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규먼츠는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이제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변수 A, B 초기 값은 undefined를 얘네들은 갖고 있어요. 나중에 저 100이랑 20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func라는 함수 맨 마지막으로 이제 this라고 하는 객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func가 만들어졌잖아요. func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럼 func에 대한 또 실행 컨텍스트가 또 생성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스코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뭐 변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코프랑 이렇게 this 이 두 가지만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신 이 화면 자체, 이 왼쪽에 있는 이 코드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 게 오른쪽 화면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계신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예.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삽입 화살표로 하면은 지금 EX의 컨텍스트를 저희가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EX의 컨텍스트 함수에 대한 실행 노란 색깔로 할게요. 너무 강하다. 예. 실행 컨텍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func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렇게 딱 실행시키고 나서 실행시키면 여기에 대한 이제 실행 컨텍스트가 또 따로 만들어져요. 암넷이라님, 스코프가 먼저 생기고 아규먼츠가 두 번째로 생성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역시 날카로우시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네. 역시 날카로운 질문. 네. 처음에는 아규먼츠가 먼저 만들어져요. 함수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함수 안에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아규먼츠가 이렇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코프가 되는데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없다. 지금 요 func 있죠. func 요 파라미터. 얘는 지금 func 요 함수. 얘는 지금 파라미터를 안 갖고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코프가 바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요 이미지를 그리고 여기가 만들어졌던 요 과정, 요 과정을 잘 그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타이핑을 하실 때는 저도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요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코드 다 작성을 하고 그걸 한번 이렇게 도표라고 해야 되나? 요 그림 자체를 그려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양양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함수는 아규먼트를 항상 갖는다. 근데 매개 변수가 없어도 맞아. 아규먼트로 그러면 매개 변수가 없을 때 랭스 값이 그 0으로 나타나나요? 양양님? 이건 제가 안 해봤어요. 저도 처음 지금 보는 건데 저는 그 파라미터가 있을 때 랭스 값을 사용해 본 적은 있거든요. 아규먼트로. 근데 지금 양양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양양님이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냐면은 네, 함수는 아규먼트를 항상 생기고 함수를 만들었을 때는 매개 변수가 없어도 아규먼트에 접근이 가능하다.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그러면 일단 가볍게 하나 함수를 만들고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될까요? 클라우드 9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왠지 크롬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함수 이렇게 만들고 뭐 리턴 값으로 리턴 값은 A다. 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호출을 하고 여기에 콘솔 로그 이렇게 호출을 하고요. 네, 여기 콘솔로 봐야죠. 클리어. 자, 함수를 만들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자, 그래서 테스트 아규먼트의 랭스. 이거 아닌가요? 그냥 아규먼트로만 검색을 해야 되나? 뭐 빼먹었나? 랭스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랭스 하니까 에러 뜨고요. 함수 안에서. 함수 안에서. 맞다. 제가 함수 안에서. 잠깐만요. var.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또 클리어. 잠깐만요. 나오네요. 나와요. 0. 일단은 함수를 만들면 그럼 이것도 정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 얘도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정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면 책이나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편의상 요 아규먼트를 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럼 맞겠네요. 네? 0이 아니 지금 이건 개수예요, 개수. 저희가 랭스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0이 나온 거예요. 그 일단은 요게 그럼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양양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은 여기 func 안에는 지금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모든 함수는 일단 아규먼트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음, 저녁에도 아규먼트가 저녁에도요? 아규먼트는 함수 안에서만 있지 않나요? 아, 역시 저녁에는 없군요. 제가 알기로는 아규먼트는 함수 안에서만 있는 것 같던데.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규먼트가 제가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이 아규먼트는 그 함수가 갖고 있는 그 파라미터 거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규먼트와 파라미터 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 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없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bar 해서 뭐 테스트 말고 뭐 테스트 뭐 111 해서 뭐 100을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에서 아규먼트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규먼트는 매개 변수를 가리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 맞네요. 양양님. 함수에만 존재하고 함수 호출 시 항상 아규먼트가 먼저 생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은 함수를 호출할 때가 메인이에요. 이 함수 호출 시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사실 아규먼트가 생성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실행 컨텍스트도 같이 만들어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도 지난 시간에 양양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여기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안에 내장 함수로 func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제가 이렇게 실행을 안 했어요. 실행을 안 하면 요 실행 컨텍스트 요 끝에 있는 요 func 요거 같은 경우는 func에 대한 요 실행 컨텍스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양양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규먼트가 생성될 수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얘기를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실행 컨텍스트는 제가 조금 또 준비한 소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 메인은 실행 컨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오늘 방송 다 그 스터디 오늘 주제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컨텍스트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호이스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이스팅. 아주 쉬워져요. 이 컨텍스트를 대입을 하면은 호이스팅이 엄청 쉬워지게 됩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해가 안 됐었던 게 이 컨텍스트 딱 이해되고 나서부터 좀 쉬워졌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소스가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변수 호이스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수 호이스팅.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건데 일단 지우고 네. 자, 지금 제가 show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showName이라는 함수가 만들었고 제가 여기에 처음에 일단 콘솔 로그로 해서 여기 name이라고 하는 first name에서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다시 콘솔 로그로 해서 여기 또 name을 또 변수를 또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이거 실행을 시키면 값이 어떻게 출력이 돼야 되죠?
예, 아시는 분들은 빨리 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요걸 실행을 했을 때, 물론 그 결합값은 미리 보지 마시고, 예, 그냥 예상 일단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요걸 실행을 시키면 값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예, 한번 추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콜드 나이트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디로는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오늘. 예. 한번 같이 값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값을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더피2님. 암넷이라는, 네, undefined랑, 이거, 인권. undefined랑 인권이 출력이 돼야 돼요. 출력이 돼야 되는데, 제가 호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 네. 아무리 제가 이걸 런을 해도 실행이 안 됐죠. 보여지지가 않았죠. 예. 이렇게 그 first name에는 first name에는 undefined가 나오고요. last name에는 인권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실행 컨텍스트로 해서 제가 이 호스팅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왠지 이거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show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활성 변수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스코프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showName이라고 하는 변수 그 함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엔 dis 값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showName 실행 컨텍스트 얘를 이제 실행시켰죠. 근데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함수의 파라미터가 지금 없더라도, 아까 지금 방금 배웠죠? 파라미터가 없더라도 아규먼츠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arguments. 네. 아규먼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수가 있죠. var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아까 그 얘 값은 바로 이렇게 할당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처음에 디폴트로 defined를 갖고 있는 거예요. defined. 나중에 저 인권이라고 하는 저 값이 나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dis가 들어가게 되죠. dis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왜 첫 번째 first name이 왜 undefined가 왜 나오냐,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호스팅이 뭐 끌어올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단순히 텍스트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실행 컨텍스트에 요 varName이 undefined를 갖는다, 여기에서부터 저는 뭔가 좀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에 값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얘는 맨 처음에 초기 값은 name의 초기 값은 undefined인 거예요. 이렇게 값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요 상태인 거예요. 요 상태. 이 상태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리고 요 콘솔 로그가 앞에는 요 값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일단 부른 거죠. 근데 일단 얘는 항상 먼저 생성이 돼요. 먼저 생성이 되는데 요 상태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들 이게 끌어올려졌다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조금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호스팅이. 그냥 맨 처음에 이렇게 varName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undefined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콘솔 로그에서 name을 호출하니까 당연히 얘가 undefined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undefin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럼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실행 컨텍스트를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을 하고 나서, 혹시 이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함수 내 변수는 undefine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undefine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변수 자체가 일단 여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요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콘솔 로그로 name을 호출했을 때 여기에 undefined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값이 할당이 됐죠. 그 다음에서 값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last name에 있는 name에서는 이렇게 인건이라고 하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전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때는 요 네임 자체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양쪽 다 인건이 이렇게 출력될 줄 알았는데 요 실행 컨텍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약간 그 이해할 수 있는 로직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논리가 예. 논리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저 실행 컨텍스트를 대입을 해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요게 이렇게 저는 요 상태로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변수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바라고 하는 네임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 값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undefined다. 예, 요 실행 컨텍스트를 이제 빌렸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콘솔 로그에는 undefined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전역 실행 컨텍스트에서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펑션은 다 올라가는 건가요?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예, 올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올라가되 요 그 컨텍스트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 존재는 하되 요 컨텍스트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예, 그 호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변수명만 선언하고 콘솔 로그 undefined 네 그리고 네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예. 그리고 ABC 마트 123님 first name에 있는 name은 아직 변수가 선언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undefined 뭐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좀 로직이 필요했어요. 저만의 좀 그 로직이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요 그림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요 바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함수 안에 있는 변수의 초기 값은 undefined를 무조건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음.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변수 호스팅을 지금 살펴본 거고요. 바로 이어서 잠시만. 함수 호스팅 잠깐만요. 함수 선언식은 함수 호스팅이 되고 함수 표현식은 변수에 입력 함수를 넣는 형태라 해당 변수만 호스팅 되니 변수 호스팅처럼 undefined가 나온다. 지금 요 설명이 지금 양양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제가 이제 막 설명하려고 하는 그 함수 호스팅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거를 좀 줄여서 잘 보이시죠? 함수 선언식은 함수 호스팅이 되고 함수 표현식은 변수에 입력 함수.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바로 함수 호스팅과 함수 호스팅 그 함수 표현 선언문이랑 함수 표현식의 차이점 바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면서요. 잠깐만요. 지금 복수가 잘 안 돼서 네. 혹시 제가 틀리면 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아이쿠, 네. 제가 아직 윈도우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버벅이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첫 번째 게 이제 저희
이거 헷갈린다. 이게 첫 번째 게 함수 선언문이죠. 함수 선언문 요 형태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예. 첫 번째 게 함수 선언문이고요. 두 번째 게 요 리, 바라고 하는 리, 변수 안에 함수를 이렇게 넣은 방식. 요게 함수 표현식이에요. 적어둘까요? 함수, 물론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함수 표현식. 자, 이거 아마 함수 호스팅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형태일 거예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호출을 하면은 저장을 하고 호출을 하면은 잠깐만요. 이상한 게 나왔네. 이게 아직 저장이 잘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전께 저장이 되고 네. 일단은 첫 번째 거에 이 콜 킴은 콘솔 로고로 정확히 찍혔어요. 근데 두 번째 거 여기 리 함수 표현식에서의 리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에러가 나오죠. 에러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왜 나오냐? 요 함수 표현식 요거를 실행 컨텍스트로 예로 들자면 저는 또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 두 번째 거는 왜 자꾸 에러가 나오냐 했을 때 함수 표현식에서는 그러니까 즉 요 함수 이전에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선언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왜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오류가 나오냐? 저는 요 또 전혀 이 컨텍스트 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해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일단 스코프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bar 리가 만들어져요. 리가 만들어지는데 변수가 바리 예, 변수 이제 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변수 안에 그 함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얘가 일단은 어쨌든 변수 형태를 띄고 있다 보니까는 요 실행 컨텍스트는 초기의 변수 값이 일단 undefined죠. undefined. 이건 좀 헷갈리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이게 undefined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 얘가 undefined 상태, 그러니까 요 앞에 이 리를 호출하는 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bar 어떻게 보면은 bar 리 요 상태인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 bar 리를 이렇게 호출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undefined를 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이 이제 비로소 할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즉 함수가 이렇게 비로소 할당이 됐을 때 호출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 이 초기 값이 undefined에 다 엮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변수 호스팅이든 함수 호스팅이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다 전역 실행 컨텍스트, 요 실행 컨텍스트라는 요 개념에서 제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쵸? 예. 암네시라님. 역시 암네시라님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암네시라님 글을 보면은 네, 이번에 좀 그림 가려도 되죠? 아이고, 좀 너무 나왔다. 네, 이렇게 AAA 1000이라고 하면 처음에 선언을 했을 때 일단 undefined를 먼저 갖고 얘도 그 이후에서야 이제 100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게 그러니까 그 무작정 호이스팅 이렇게 공부했을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실행 컨텍스트를 역시 공부하다 보니까 초기 값은 무조건 다 undefined를 갖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그제서야. undefined는 함수가 아닌데 볼까요? undefined는 함수가 아닌데 호출에 함수처럼 뭐뭐를 써서 호출해서 에러가 나요. 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양님. 예. 어쨌든 일단 이 변수 자체는 무조건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 undefined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함수명으로요? 잠깐만요. 요 상태요? 함수가 아닌데 호출해서 에러가 나왔다? 이거는 제가 그거죠. 그 예시를 든 거죠. 보통 이렇게 그 두 개 다 함수잖아요. 함수 선언문이랑 함수 표현식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예. 왜 함수 선언문에서는 이전에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을 때 에러가 안 나고 왜 함수 표현식에서는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호출했을 때 왜 에러가 나오느냐, 거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다 호출을 한 거죠. 예. 네, 맞아요. 양양님. 네. 리에는 undefined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네, 방금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값이 undefined고 그 나중에 값을 할당 받기 때문에 이 순서를 유지를 해야지만 함수 표현식에서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에러가 난 이유? 네네. 자,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오늘 이게 다 역시 실행 컨텍스트를 역시 완벽하게 아니까 이거 막 슬슬 이제 풀려요. 예. 슬슬 이제 딱 풀리다가 이제 제가 클로저를 만났어요. 클로저를 만났는데 오늘 이거 스터디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클로저가 생각보다 뭐 쉬운 코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좀 막 이 클로저도 막 꼬니까, 그리고 뭐 클로저의 뭐 활용, 뭐 주의점 막 이런 것까지 막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실행 컨텍스트를 계속 만들면서 아무래도 요 클로저도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일단 스톱, 클로저를 하고, 네, 클로저를 하고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클로저 하기에 앞서서 5분만 쉬고 갈게요. 5분만. 네, 제가 지금 아직 물을 못 마셔가지고 무도 지금 떨어지고 당도 지금 떨어져가지고 두뇌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쉬고 11시 15분? 네, 깔끔하게 11시 1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중간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고요.